운영하고 있는 최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포항 출신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그 포항시로 이렇게 통합되기 전에 그 경북에 그 영일군이 있었습니다. 영일군 흥이읍 출신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주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고 또 학교 가기 전에 저는 이게 베개도 이걸 비계로 알았거든요. 비계라고 비계 나왔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래 비계라고 하는데 학교 가니까 비계가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베개라고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국어 시간에 배우다 보니까 이 사투리라는 게 실생활이랑 다를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이제 언어 순화가 됐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고쳐야 되는 말 그리고 좀 틀린 표현 그리고 또 그 어문 규정과 맞지 않는 표현이 사투리다라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때요? 저 서울 사람 같아요. 이런 말 하면 서울 사람 같아요. 그런 억양이나 뭐 이런 말투에 대해서 이제 가장 미묘하게 또 직업을 예민하게 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뭐 기자 그리고 편집 기자 또 에디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제되는 그런 글들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문 규정이라는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또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하는 그 어문 규정을 거의 생활화하고 몸에 거의 체화되다시피 써야 하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사투리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용합도서관에서 이제 준비해주신 다시 사투리라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앞서서 그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명망 있으신 그 방언학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학계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앞서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저는 오늘 그냥 작정하고 제 얘기만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린 왕자가 어떻게 나왔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센세이션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그냥 제 얘기를 편안하게 좀 들려드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제가 요즘 그 종이 매체의 위기라고 하는데 왜 신문도 망했거든요. 사실 이제 지역 신문 읽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고 또 인터넷 그 매체로 넘어가고 또 모바일 매체로 넘어가면서 그 디지털화된 그런 화면을 많이 보시지 이제 종이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 망한 산업에 있다가 더 힘든 또 출판 요즘 또 책을 누가 읽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이 종이 매체의 위기 속에서도 제가 왜 혼자지만 이렇게 출판을 계속 이어나가게 됐고 또 이게 또 주목받았는지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큰 카테고리는 이겁니다. 에린 왕자를 출간한 최은혜입니다. 요 한 문장에 대해서 요거를 끊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간단하게 이제 이 책 에린 왕자를 출간하고 나서 자유기고 활동하면서 칼럼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그 전부터 써왔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라디오 방송 출연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실제로 중어 중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영변 이런 조선 자치구에도 직접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파주 출판 도시를 통해서 사단법인 입주기업 협의회와 함께 또 협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창업 보육 과정으로 이 위더 센터에 입주를 하면서 정통 출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약간 이제 어깨 넘어 배웠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린 왕자가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됐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전과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싱가포르에 이제 이민 아닌 이민을 결심을 하고 이제 가게 됐었는데, 싱가포르라는 국가 다 들어보셨죠? 그 예전에 네 마리 용, 아시아의 네 마리 용 하면서 저희 한국, 대만, 또 싱가포르, 또 한 곳이 어디였죠? 예, 맞습니다. 홍콩. 그래서 그때 그 경제 분위기와 함께 정말 그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딱 넘어가는 그 정말 급부상하는 국가, 그리고 한국 이제 교민분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강남이야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싱가포르가 그 GDP가 5만 불이 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나 환경이 한국과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배경을 떠나서 싱가포르가 또 다시 그 레드 닷이라고 합니다. 레드 닷, 빨간 점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국토도 작고 영토도 작은데 어떻게 그렇게 경제 강국이 됐을까?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저는 그 싱가포르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냈을 때보다 조금 더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매해 싱가포르 작가 축제라는 SWF라는 이런 행사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라이터스 페스티벌이라고 그 약자를 쓰는데, 이게 매해 열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때가 이제 2009년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를 지내면서 이 페스티벌을 늘 좀 주의 깊게 봤습니다. 매해 초대되는 작가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작가 축제이기 때문에 영미권이나 영미 문화권의 중심이 되는 문학 작품이나 지금 가장 핫한 작가들이 이 축제에 매번 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실 한국에 있지만 그 제3자의 시선으로 보는 한국 문학이나 한국 작가들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걸 이 축제나 여기에 초대되어 있는 그 리스트업을 보고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혹시 지금 제가 2009년까지는 직접 그 현장에서 이제 가서 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그 코로나 때문에 한 지금 2년간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비대면 이런 행사가 열려서 이렇게도 들어보고 이런 작가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마가렛 애트우드라고 캐나다 작가이시죠. 그래서 지금 시녀 이야기 이런 식으로 다른 아주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는데, 이런 작가들과의 대화하는 것을 제한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2017년부터 2019년 여기에 지금 초청되어 왔던 한국 작가들을 보실 수 있어요. 수키 김이나 한유주, 이민진. 혹시 이민진 들어보셨어요? 이민진? 지금 TV 광고에 사과 채널에서 제일교포들의 이야기를, 원래 그 작품은 이미 이전에 나와 있었는데 그 이민진 작가가 와서 이거 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그때 하면서 이제 파찡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를 그 현장에서 보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 어떤 작품 세계를 갖고 있는지 그 독자들과 소통하는 장면을 그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 수퀴김도 지금 재외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재미교포라고 할 수 있고 한유주 작가는 정말 젊은 작가입니다. 근데 요 세 작가는 이름을 들어보셨거나 뭐 유명하진 않지만 그 이 세 분의 작품이 모두 영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소개가 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우리 한국 문학이나 그리고 해외에 이제 소개할 수 있는 한국 작품들이나 이런 게 어떻게 알려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주최 측에서 선택한 작품들이 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3자의 시선에서 어떤 작품을 선택을 해서 이게 그 대중화될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작품인지 그걸 선택하는 그 시선들이나 그 관점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키김은 그 북한 평양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라는 그 대학교가 설립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영어 교사로 가게 된 어떤 한국인인 거예요. 근데 이 재미교포 작가가 이제 북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겪은 걸 영어로 에세이를 썼고 이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으면 한국 작품을 써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해외 출판 시장이나 해외의 내 작품이나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작가로서 그리고 또 출판사로서의 어떤 그런 영광이나 이런 그런 계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냥 영어라는 그런 언어를 미리 다 습득이 되어 있거나 그걸로 먼저 알려진 작품을 쓰신 분들이 역으로 한글로 번역된 작품들이 또 국내에 또 소개되는 이렇게 그 순서가 좀 달라지는 뭐 이런 걸 좀 경험을 하면서 솔직히 이 세 분보다도 훌륭한 작가들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으며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또 쌓여왔던 그런 작품들이나 국내 문학의 어떤 위상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다른 분들이나 이런 게 좀 더 추천을 하거나 또 알려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또 언어적인 장벽인 거죠. 영어라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언어에 대한 그런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싱가포르가 그렇게 작은 국가임에도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4개의 언어가 그 지역의 공용어거든요. 보시면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이 4개 국어가 공용어입니다. 공용어. 그리고 공식 언어가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그 영어를 쓴다는 그 파워나 그 문화를 그 영어를 쓴다는 어떤 그런 힘이 이 아시아 국가지만 또 보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어떤 문화적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에리난다 작품을 쓸 때 저희도 이제 글로벌 인재로 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구호 아래 그 영어와 제2외국어는 이제 기본인 그런 세대로 컸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그런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나 무게가 늘 있어 왔는데 또 여기에 가니까 또 새로운 영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영국식 영어를 또 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미국 중심의 영어를 배워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영어가 이게 유니버설? 그러니까 보편화된 영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도
이게 계층과 그리고 뭐 계급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걸 나누는 어떤 또 다른 그런 표시가 되는 그런 언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는 말레이시아고 이제 타밀은 인도계나 네, 다른 국가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지원하는 그런 어떤 문화 행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걸 다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 어떤 멀티컬처럴리즘이라고 할까요? 문화 다양성을 다 담아내는 걸 이 작은 국가에서도 이렇게 알차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조금 네, 다양한 생각들이나 관점들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출판을 이제 저는 출판 사업을 하고 싶고 또 글을 이제 뭐 계속 써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좀 막막했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을 때 출판 사업을 거기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연미 문화나 그 트렌드를 제가 다 이해를 하고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고 그리고 마침 또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축제가 지역 축제가 또 계기가 돼서 이렇게 도슨트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도슨트 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지역 축제에서 이제 제안해 주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준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철제 설치물, 그러니까 이 스틸 아트 작품들이 지금 해변에 이렇게 영일대 해수욕장이라는 이 해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설명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해서 하겠다 하고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때 왔었던 친구들이 이제 이런 유치원생들이었어요. 뒤에 보이는 이 작품이 지금 폐 엇박스거든요. 바닷가에서 이제 그 얼음과 함께 이렇게 물고기를 담아놓은 그런 작품인데 이거를 지금 해변에 이걸 쌓아서 파도 모양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작품인데 이 작품의 제목이 의식의 기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세, 6세, 7세가 되는 이 친구들한테 이걸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어떤 자료나 이걸 설명하는 게 이 해변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이 사막이 형성화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왔던 이 친구들이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신기했나 봐요. 어떤 경계심이나 어떤 편견 없이 먼저 다가와서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물통을 건네주는 이 유치원생의 어떤 한 행동을 보고 제가 거의 잃어버렸죠. 그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어른으로서 자라서 다시 고향에 왔을 때 마주했던 첫 어떤 관계, 어떤 첫 만남이 이제 이 친구들이었는데 그때 발견을 했던 거죠. 잊어버린 동심. 내가 무해한 존재인 이 영화들 앞에서 이 작품을 지금 의식의 기원? 이런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막 물어봤어요. 어떻게 느끼냐? 뭐 같냐? 라고 오히려 다시 되묻고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친구들한테 엄청 그냥 하나의 놀이나 장난감으로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설치물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아트 예술 작품이라고 해서 못 만지게 한다거나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작품을 바라봤을 때 어떤 그런 시선이나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사람, 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기를 보면서 마치 정말 약간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이렇게 어린 왕자 한 장면과 마주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어린 왕자 안에 그 우스꽝스러운 어른들의 캐릭터가 이렇게 쭉쭉 나열되잖아요. 왕도 있고, 그리고 뭐 지리학자도 있고, 가로등 켜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지나가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제 자신이, 이 친구들의 눈에, 약간 이렇게 우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른들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왕자의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각색을 하거나 다르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다시 쓰거나.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SWF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된 독일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기. 월터앤 나딘이라고 하는 독일 부부 작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출판사인데요. 지금 이게 언어 수집 전문 출판사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책의 맨 끝에 보시면 그 출판사의 출판사에서 발행한 그 에디션 목록이 있습니다. 154번에 지금 가지고 계신 에린 왕자가 수록이 되어 있죠. 지금 요 경상도 에린 왕자는 125번에 있고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요 페이지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에 언어가 영어랑 중국어, 한국어, 또 아시는 뭐 프랑스어, UN 이사국에서 쓰는 그 5-6개 되는 언어 말고는 크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언어에도 이런 헤게모니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파워가 있는 거죠. 언어에도.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하고 이런 출판을 하고 있다는 이 출판사의 이 작업을 그냥 이해도 못했거든요. 왜 이런 작업을 할까? 근데 이제 언어학에서는 이런 목차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연구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47번에 모스구어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언어의 형태로 봤을 때 상형 문자, 이렇게 이런 이집트 상형 문자 이런 글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언어로 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아주 특수한 그런 출판사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왜 이럴까 했을 때 이게 다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언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방언들일 수 있고, 그리고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세 영어가 있을 수 있고, 중세 프랑스어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언어들을 전부 다 모아놨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소수 민족의 언어로도 작업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에린 왕자는 이런 독일 출판사와 협업을 통해서 먼저 독일에서 소개가 되면서 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이 해외에 먼저 이게 소개가 됐어요. 2020년 6월 22일에 먼저 이제 독일에서 출판을 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린 왕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한다면 프랑스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사투리를 접목해 또 싱가포르에서 알게 된 독일 발행가의 인연으로 유럽 시장에 먼저 소개하고 국내에 출간한 단행본. 그러니까 어떤 언어의 경계도 없고, 그리고 또 영어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번역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구사할 수 있는 게 영어, 중국어도 전공을 했지만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어쨌든 또 다시 영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거쳐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린 왕자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국내에 출간한 단행본인데 이 책이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7세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중세만 찍어도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이 책을 7번이나 더 찍게 될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출판사도 이제 다음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고 전라도판 에린 왕자 또 나왔습니다. 그 봉투 안에 지금 담겨있는 그 노란색 표지에 있는 에린 왕자가 아니라 에린 왕자죠. 에린 왕자. 네, 여기는 이제 신재용 역자가 작업을 했고 또 임채경 젊은 소리꾼이 있습니다. 임채경 소리꾼이 참여를 해서 오디오북으로도 나와 있어서 그 구수한 소리를 하는 듯한 전통 판소리, 전통 소리죠. 우리 한국의 전통 소리를 듣는 듯한 그런 그 바이브라고 할까요? 그런 무드를 담은 그런 오디오북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방언이랑 상관은 없지만 아마 지금 출판 지금 제가 소개를 할 때 독립 출판으로 해야 될지 1인 출판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 출판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주최 측이나 어떤 지원 없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 포항문화재단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그 인쇄비를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있었고 그 2세 이후부터는 정말 제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말 그 실질적인 그런 실무를 하면서 이렇게 7세까지 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1위 출판은 말 그대로 저 혼자 있는 거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회사의 형태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작가죠. 출판사가 있죠. 또 서점도 있죠. 그리고 서점을 찾는 독자도 있죠. 이 네 주체가 같이 선순환이 되는 그런 구조를 한번 경험해보고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계기가 됐던 게 또 해외 출판사랑 협업을 하면서 홍보랑 마케팅을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결과도 얻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저한테 메일로 문의가 아직도 끊이질 않는 게 이거 낭독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이거 어디에 올려볼 수 있어요? 이거 유튜브 제작해도 돼요? 이렇게 계속 문의를 주세요. 전 당연히 다 하십시오. 다 이거 근데 이제 다 쓰지는 못하고 한 10% 정도의 한 10페이지 분량의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자체 제작한 거 올려서 이렇게 낭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무한 반복 저도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답장을 쓰는데 그런 일상들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종이 매체의 가능성도 발견을 했고 저는 이 출판의 모든 그런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경험하면서 이건 왜 안 될까? 이건 왜 될까? 이런 걸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출판 생태계 구축 이게 너무 거창하잖아요. 혼자 이렇게 작업실에 앉아서 막 작업하다가 갑자기 그 출판 생태계 구축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하긴 한데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의욕도 넘치고 너무 뭔가 막 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막 많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미래라고 써놓긴 했지만 결국 이 책을 읽어줄 독자들이 누구실까 그리고 이 독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늘 궁금하고 아직도 늘 더 잘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그냥 많은 거죠. 이게 너무 재밌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이게 출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에린 왕자
고전과 사투리의 결합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게 출판사를 운영을 해본다거나 이런 출판의 전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사실 기획 저거 뭐 가격 전략이라던가 뭐 독자 분석이라던가 판매 예측 이거 제가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계획도 없었고 저는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있었던 거죠. 단순히 너무 사랑받고 귀여운 고전과 그리고 우리 지영민 내가 태어났고 내가 계속 써왔고 너무나도 이 편하고 재밌는 이 사투리를 결합을 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독일 출판사라는 해외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4가지 과정을 다 저 혼자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제일 마지막 강연이잖아요. 지금 이걸 다 해서 이렇게 와서 아무튼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너무 감개무량하고 더없이 좀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다 경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것들, 마케팅 이런 거는 유통은 제가 할 수 없는 분야예요. 저 기획도 사실 정확하게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만드는 일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경험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전주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나 마케팅 이것도 사실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 이 소셜미디어나 언론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독일에서 있어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기다고 해요?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가서 알리고 근데 그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고 열심히 이제 불러주시면 쫓아가고 하다 보니까 더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 이게 유튜브나 SNS에서 이 확장성이라는 거를 정말 제가 경험하면서 이게 좀 소름도 돋고 이게 정말 무한 확장되고 재생산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제작에서 저게 한두 3개, 4개, 4개, 5개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커다란 이 출판 산업의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이게 어떤 수레바퀴처럼 계속 같이 굴러가면서 이렇게 선순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잘 올라타서 같이 이렇게 지금 구르고 있다. 같이 구르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독자들의 반응도 체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런 일상을 보내면서 하고 있다라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런 걸 다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지금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출판 제가 쓰고 번역하고 준비하고 또 독일에도 직접 연락해서 책 제작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제가 만들어보고 대본사나 인쇄소도 쫓아가보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출판 실무를 전부 다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문화체육관광부 아래에 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나도 출판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이야기가 많이 쌓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그 컨텐츠가 저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종교가 사실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런 사람이라서 조금 종교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제 걸어다니는 그냥 저는 신 같습니다. 그 속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영향력이나 강점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어떤 만남이나 관계든 그걸 조금 더 도와주고 빛낼 수 있는 그런 자리나 계기가 있으면 네, 저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드릴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제 또 국립국어원에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이 있거든요. 요즘 사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한글에 대한 공부나 이건 다 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한 출판사에서 내는 매년 발행하는 또 편집 매뉴얼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참고하시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양질의 어떤 책을 장정을 좀 고려한 어떤 제본에 대한 그런 걸 조금 더 제작을 해보시겠다고 하면 국립현대미술관 출판 지침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한 푼도 안 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개되어 있고 다 무료로 제공되고 다 요청을 하면 기관에서 보내줄 수도 있는 책입니다. 그 출판사의 편집 매뉴얼은 아닐 수도 있네요. 요거는 빼고는 여기 전부 이거는 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셔도 좋고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다 살펴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고 그런 정보들입니다. 지금 오늘 빠질 수 없는 게 방언이잖아요. 방언과 사투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방언과 사투리. 우리 그냥 이거 방언이잖아, 사투리잖아. 방언이라고 하면 어떤 한 지역 내에서 쓰는 언어체계라면 사투리는 그 표준어가 아닌 나머지 말을 사투리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어가 아닌 나머지 말. 그래서 제가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방언의 책은 어떻게 될까? 라고 이렇게 막 그림을 막 그려봤어요. 이렇게 크게 지역 방언이 있어. 근데 이게 한국 남한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런 거네. 그런데 서울 말도 있고 충청도 말도 있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경기도 말도 있는데 표준어라고 하는 거는 서울과 경기권, 수도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모아서 잘 정리해 놓은 표준어겠지.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말이 사투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요거는 의사소통이 좀 안 돼서 조금 다르게 분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의책의 범주를 이렇게 정하는 일은 언어학자들, 방언학자, 국어학자들이 하시는 일이고, 저 같은 작가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이런 범주나 선을 막 넘나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어린왕자 작업을 했을 때 이제 그 언어학자분의 이제 감수도 받고 또 민속학자분의 감수도 받고 여러분의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거 물어봤을 때 또 이 방언에도 또다시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틀도 한번 깨보고 우리 사투리의 매력을 어디까지 한글이 표현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표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학자분들이 이렇게 정의해놓은 어떤 정의나 책의 범주 안에 다시 넣어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계가 참 애매모호하고 이거를 어떻게 잘 이렇게 작업을 할까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작업이 좀 결론은 굉장히 재밌고 반응이 좋아서 참 감사했지만 그 과정은 조금 많은 고민이 있어서 고치고 다시 보고 한 10대 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고 작업을 했을 때 그 드래프트라고 하죠. 초고 작업을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죠. 뭣도 모르고 이거 죽겠나 네 말했나 했다 카이 이랬나 저랬나 이렇게 말했다라는 표현도 사투리로 막 바꿔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었는데 이게 딱 출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법 체계나 이런 표기 방식에 또 다시 한번 네, 또 한번 이렇게 위기감과 또 이렇게 책임감이 느껴져서 한번 이런 걸 또 찾아보게 되고 또 학자분한테 가서 감수나 조언도 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할 수 있는 어떤 허용 범위나 그리고 학자의 시선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가, 어디까지 조율할까, 이거 내 멋대로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오류가 생기네요. 이게 이제 뭐 맥에서도 작업을 하고 이거 막 파일 변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생겼는데 가, 카, 마, 니, 노, 나 이거 다 붙여도 말이 되고 다 떨어뜨려도 말이 되고 2개 붙여도 말이 되고 3개만 붙여도 말이 되고 이게 방언의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너무 매력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생뚱맞은 프랑스 어로 쓰여진 이렇게 어린 왕자에게 접목시켜버리니까 이게 이종 간의 어떤 대립이 아니라 변종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그 SNS 상에서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회자되면서 어떻게 하나 보면 이게 언어 놀이처럼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재밌게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의역이나 직역이라고 해서 뭐 아주 전문적인 그런 번역이라기보다 어떤 이 사투리의 어떤 감성이나 이게 경상도 스피릿이 딱 담겨 있는 그런 핵심적인 문장들이 하나하나씩 숨어 있거든요. 그 한 문장을 또 찾아내는 독자들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언어의 경제성과 효율, 전달력이 이렇게 임팩트 강한 이런 매력적인 언어는 진짜 경상도 방언 사투리에 다 녹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카이 그카이니까 네가 있겠지. 이거는 여기서만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그랬고 또 네가 또 그랬지. 이거를 또 해석을 하는 것보다 이게 거친 소리, 뭐 이렇게 반복되는 소리, 이렇게 임팩트 강한 소리 이런 걸 이렇게 잘 녹여내서 에릭 왕자가 탄생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모아서 또다시 이제 그 경상 방언에 어떤 언어적인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에피소드들과 연계돼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매주 고민하면서 또 라디오에서 또 소개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에린 왕자를 출간한 최연애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글쎄요 지금 읽고 쓰고 짓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도 제가 지금 뭐라고 딱 저 최연애 작가님 이렇게 하면 아직도 조금 어색합니다. 내가 정말 이게 순수 창작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작가라는 이름을 들을 때 약간 저도 몸을 사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냥 편집자 에디터나 아니면 이제 뭐 발행인으로 불리는 게 조금 더 편한가? 또 대표님이라고 하기에는 기업인 대표님이라고 그냥 혼자 있는데 다 어색한 좀 이게 뭐 호칭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저 중간에 저기 지금 비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작업과 모든 어떤 결과물의 출발은 독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독자, 읽는 사람이죠. 여기에 모든 작업의 출발과 그 공통분모, 교집합은 독자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그냥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독자, 읽는 사람. 그래서 정말 뭐 소개드렸던 뭐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양력은 양력 정말 직업인으로서 저를 소개드린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그냥 에린 왕자를 출간한 최연희입니다 라고
아직도 작가는 좀 네. 이런 좀 붙이기가 좀 그런 상황이고 저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요즘 이렇게 샵 붙여서 이게 검색하는 게 최신 트렌드죠. 그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려면 앞에 다 샵을 붙여야 되는데 나를 규정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뭔가라고 했을 때 에이지언이고 여성이고 또 내가 나고 자랐던 장소가 동북아시아에다가 또 동남아에서도 살아서 재외국인으로 한번 살아서 나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혼자 1인으로 발행인도 해보고 또 독립 출판사라는 걸 한번 운영도 해보고 또 지역 신문 기자로도 한번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 국립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 IMF라는 커다란 이게 파고를 넘으면서 또 어떤 격변의 시기를 보냈고 또 K 장녀이기도 하고요. 제발 좀 아는 척이라도 해주는 이렇게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또 한 명 있고 또 은민 그리고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좀 강의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꼭 어떤 강연을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명언구를 딱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란 그리고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이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아직 쓰여지지 않고 발행되지 않고 출간되지 않은 다음 책들 이제까지 나온 책들 말고 다음 책들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민음사에서 한국산문선이라고 하는 신라 시대 때부터 그 구한말 지금 한국산문선이라고 하는 10권의 지금 책이 나와 있는데 그 9권에 보면 신선들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신선들의 도서관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동해 한가운데에 그 신선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5단계 급이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책에는 이게 빨간 비단으로 쌓여져 있는 책인데 그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막 읽어보시면 상하로 장정을 꾸미고 무슨 보석을 붙이고 온갖 화려한 장정을 얘기하다가 제일 끝에 있는 제일 낮은 단계에는 한유와 200 이런 책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맨 위에 있는 제일 상급 제일 고급진 책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펼쳐봤는데 간원이 보여주지도 않고 거기를 봤더니 제목만 있고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홍길주라고 하는 홍길주 분이 쓴 그 신선들의 도서관이라는 책인데 그 해서라고 합니다. 해서라고 하는 산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독자분들을 만나거나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 때 늦지 않았다. 누구든 늦지 않았다. 정말 좋은 책이란 앞으로 쓰여질 책, 누군가 앞으로 쓸 책들이다 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이게 또 지역에서 또 이렇게 나고 자라서 또 이렇게 해외로 갈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또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또 소통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재밌게 얘기하고 또 그 지역 언어인 사투리잖아요. 그 사투리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됐던 게 이걸 아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재밌게 즐겨주시고 이거 봐주셨던 다 독자분들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가 그 코로나가 딱 터졌던 시점이었거든요. 그 모든 게 다 고립되어 있었고 도서관과 학교 그리고 이렇게 그 공공기관들이 전부 폐쇄됐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절망하고 고립되어 있어서 우울증을 앓기보다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좀
웃음도 찾고 네,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강의했던 김순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앞으로 3번 제가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요. 이제 작가분이나 뭐 가수, 앞으로 가수 뭐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 이런 걸 제가 대신 묻기도 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미처 못했던 얘기를 제가 끄집어내서 그렇게 한 30분 동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토크 콘서트라는 게 별로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일반 기자 생활을 할 때 취재한, 이분도 뭐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취재하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할까 합니다. 아까 뭐 어디 보니까 뭐 대표도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발행인도 그렇고 작가도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저는 최 대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취재할 때도 최 대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 대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인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책이죠. 이 책 보셨죠? 네. 이 책 내고 뭐 재밌었던 얘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아까 사실 제가 이 책을 내고 가장 이제 할 일을 내가 다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만큼 가장 좀 기쁘고 감동적이었던 게 그 EBS 지식 채널 2에 이 책이 좀 소개가 됐던 거예요. 사실 이제 시골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학원도 좀 다니기 힘든 그런 곳이기도 했고 좀 아주 외딴 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그 EBS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테이프에 녹화해서 보고 인식이 좀 되네요. 네네. 그만큼 글쎄요 이게 네 맞습니다. 연식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에 녹화해서 보고 막 그랬었고 제가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인터넷이 막 붐이었고 근데 정말 그 인터넷으로 교육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렀던 거는 제가 한 대학교 갔을 때 그때 뭐 인터넷 강의라는 얘기 막 나오던 그런 진짜 연식이 오래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EBS 지식 채널 2에 에레나 왕자가 짧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소개가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방송이 매주 화요일 11시 반인가? 네, 11시 반에 이게 방송이 되는데 정말 그거 보면서 약간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EBS에서 다뤄주는 그런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이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교육적으로도 방언이나 사투리는 고쳐야 되고 틀린 표현이야 늘 또 평가를 했을 때 국어 시험에서 이 비계 받아쓰기 할 때 베개가 아니라 비계 쓴다 이제 틀린 경험도 있어.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투리나 방언의 어떤 매력도 교육적인 자료로서 문화유산이나 자산으로서 이렇게 봐주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도 많이 연락도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자랑해 보시죠. 네. 그 지식 채널 2에 이제 아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미처 못하긴 했는데 정말 그 프랑스 교민이 정말 그 출판사로 이메일을 보내서 정말 엄청 화가 나신 듯한 내용으로 이거 정말 오탈자가 너무 많네요. 어린 왕자 이거 표기부터 틀렸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네 맞아요. 이거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이게 한국을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소식이나 한국 뉴스나 뭐 한인들 관련된 소식만 들어도 반갑고 아주 절실하고 또 그런 순간이 있죠.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 재외국민들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런 반응을 해주실 만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감사했죠. 그게 너무 이런 지적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 이거 틀린 표현으로 나왔냐. 한글이 틀렸다. 그래서 근데 잘 봐주셨고 이게 지역 언어 방언인 사투리로 쓰여진 책이라서 이 나온 배경을 또 구구절절 설명해 드리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또 사보시기도 하고 또 영국에서도 한번 연락이 오셔서 영국에서도 취재를 하고 가셨거든요. 네, 영국에 계신 이제 특파원이 메일로 통화로도 연락 오셔서 이 책이 왜 이렇게 독일에 나왔냐라고 이제 먼저 해외에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반응을 해주셨고 또 뭐 호주에서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그때 처음에 이게 그리고 어떤 독자분은 이제 아마존 이렇게 그 독일 출판사가 이제 아마존에 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체계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까지는 다 챙겨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독자분이 이거 중국어로 잘못 표현됐다. 표기가 잘못돼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게 좀 한인들의 파워가 어마무시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큰 관심을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가져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또 고향 생각나신다고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제가 이제 막 선언처럼 이거 막 팔도 콜렉션 만들겠다 그렇게 하니까 경상도 말고 다른 지역 언제 나오냐 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도 있었고 다행히 이제 이렇게 이어서 전라도 편도 이제 제작을 하게 됐고 이게 쭉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전라도 책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언제 나왔어요? 오늘 지금 참석하신 분들 손에 다 들려 있을 텐데. 그래요? 전라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전라도는 이제 정말 심재홍 그 저자가 지금 이제 언어를 정말 공부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언어학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라도 소리가 한국 그 판소리나 한국 전통 소리에도 기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들을 좀 담아낼 수 있게 이제 판소리를 전공한 이제 젊은 소리꾼 임채경님을 잘 섭외를 해서 또 오디오 곡 녹음도 하고요. 그래서 재밌게 좀 작업을 했습니다. 전라도 다음에는 무슨 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제주도 한번 해볼. 그럼 제주도도 맹 전라도처럼 그 제주 지역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떠난 것 같습니다. 저는 경상도로 충분합니다. 이 책 몇 권쯤 팔렸어요? 지금 권수는 저도 지금 세어보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7세 제작을 했고 이게 많이 나갔습니다. 7세까지 했어요? 네네. 와. 그래서 네.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짓고 나면 요거는 요렇게 좀 할 걸 후회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에리 남자를 짓는다면 이렇게 어떤 쪽으로 조금 더 좀 보완 아니면 좀 달리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나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이 책이 지금 무선 제공이거든요. 양장으로 양장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걸 작업을 할 때 정말 이 최소한의 자원으로 처음에 이제 손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국내 출판 문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이너나 다른 발행인들이 봤을 때 좀 굉장히 이색적이고 좋게 얘기하면 이색적이고 굉장히 독특하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완성도나
그 뭐죠? 이 국내 그 출판 업계에서 제작하시는 그런 아주 하이 퀄리티의 뭐 그런 출판 문법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좀 정제되어 있는 네, 편집이나 장정을 좀 갖추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또 8권이 제가 팔도 컬렉션 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에린 왕자가 모든 컬렉션의 이제 중심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경상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또 이걸 또 바꾸기가 또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네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상도가 기준입니다. 네. 모든 작업의 기준입니다. 네. 이제 최 대표에게 사투리는 사실은 최 대표를 굉장히 여러 이제 알릴 수도 있고, 그죠? 네. 최 대표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최 대표에게 사투리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찐 모국어 인겨. 예, 진짜 찐 모국어다. 네,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마더텅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서 진짜 찐 모국어다. 이 말밖에는 네, 생각할 게 없네요. 이게 영어를 써도 이 경상도 억양이 또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네, 그런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인생의 말이에요. 네. 이최 대표가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에 이 사투리라는 게 네.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아, 네. 질문이 드네. 동반자가 되겠죠. 아마 이 작업을 계속 해 나가면서 저도 배우는 게 있고 또 이걸 계기로 또 우리 김순대 교수님도 만나 뵙게 됐고 또 작업실에서 또 한번 또 모셔서 또 만나 뵙기도 했고 지금은 또 이렇게 또 강연 자리도 마련해 주셨고 뭐 이런 뭐 인연이나 관계가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최 대표의 작업실을 제가 찾아갔어요. 포항에. 그래서 나는 출판사라고 그래가지고 좀 분듯한 줄 알고 갔더니 찾지도 못하겠어요. 제가 이거 몇 번 전화를 했어요. 이게 도무지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그리는 출판사 뭐 적어도 이렇게 뭐 출판사 하고 이렇게 좀 적혀 있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어느 집에 한 모퉁이에 이렇게 1인 작업실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책상 하나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작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명이 이렇게 이렇게 공간을 짜갈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데서 이런 에린 왕자를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으려니까 사진을 찍기도 민망할 정도로 집 배경이 너무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에린 왕자가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젊은 분들이 이런 사투리에 제가 사투리를 취재를 하니까 딱 60 넘은 분, 20대, 30대 젊은 분, 뭐 이렇게 사투리 취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연유로 제가 취재를 했을 거라는 짐작은 되지만 이 젊은 분들이 이게 사투리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오면서 이 사투리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갖고 노는 한 사투리는 참 잊어지지 않고 우리가 쉽게 보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생활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투리를 이게 내가 한 개 물어보자면 그냥 그 사투리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젊은 분이 이제 아까 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뭐 싱가포르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왜 출판사를 포항에 있을까? 제일 먼저 제가 궁금한 게 그걸 물어봤어요. 왜 이왕이면 수도권에 뭐 일산 이런 데 출판 단지도 있고 굉장히 여건이 좋은 데도 많고 그리고 또 출판사를 위양 차릴 것 같으면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안 하고 어떻게 이 포항에
최근이냐 내가 이런 질문을 했더랬어요. 좀 답을 좀. 네, 뭐 사실 글쎄요, 이게 아까 방언 체계 하면서 이렇게 막 제가 동그라미를 엄청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거기에 뭐가 중심이 됐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위치적인 그런 방향이나 어떤 그런 뭐가 중심인 것 같아요? 그 중심이 없는 거죠. 그 원 안에서. 그리고 그 어떤 공간적인 그 배경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뭐 탈중심화 이렇게 선언하면서 메타버스 뭐 이런 빅데이터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방언이라는 언어 데이터 아까 이렇게 보셨잖아요. 목차가 막 지금 한 150개가 넘어가고 있는 이 언어 데이터도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하겠다는 그런 비전도 받고 솔직히 그리고 사실 글쎄요 제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서울은 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아주 그 어떤 탈중심화되는 그런 거 그리고 또 그죠 이제 그 뭐 한국을 떠나서 또 이렇게 제3자로 봤던 뭐 한국 모습도 있고 또 한국 안에서 또 외국을 바라볼 때 그런 시선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뭐가 중심이야? 그리고 뭐가 변방이야? 뭐가 지역이야? 지방이야?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있고 내가 있는 장소가 중심이 되는 거다. 어디에 있든. 그래서 그게 어떤 창의적이나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내가 있는 데가 여기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곳에 있어도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왕이면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자랐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에서 시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형태로 또 네, 이런 그런 문화 저변이 또 지역에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네. 제일 좋은 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이라고 얘기를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책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이 작업, 이게 에린 왕자 작업을 계기로 이제 정말 실제로 출판사에서 책을 한번 내보자고 제안을 주셔서 정말 이제 작가가 되지 않을까. 어떤 책을 내세요? 네, 뭐 에세이 이것도 이제 네, 방언에 관련된 에세이 작업 뭐 이런 거 해서 열심히 쓰겠다고 했지만 네 지금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방언에 대한 에세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경상의 말들이라고 해서 말들 시리즈를 내는 그 유유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이제 어느 지역 말까지 이제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경상의 말들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를 쓰는 이제 저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출판사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출판사에게 제안을 받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또 제안을 드려서 또 다른 작업도 이어나가고 이러면서 이게 꼭 어떤 뭐 기업 간의 업종 간에 뭐 이렇게 벽을 세우거나 이렇게 뭐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도움 주고 소통하면서 제안하고 제안받고 하면서 같이 이 출판 그리고 책이라는 거 또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콘텐츠를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에세이를 쓰되 네. 사투리로 에세이를 쓴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사투리 표현에 대한 뭐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죠? 뭐 금화이 되나 라고 5글자가 있잖아요. 금화이 되나. 그러면 아직 뭐 한글이 뭐 표현 문자로서는 세계 최초의 뭐 창제자를 알 수 있는 뭐 유일한 언어다. 뭐 이렇게 좀 자랑도 좀 하고 그런데 금화이 되나랑 금화이 되나 이거랑은 어감과 표현이 다른데 이 선조 언어적인 특징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한글이 표기 못하는 뭐 성조 표현까지 담아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경상방언의 어떤 특징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만이 되나, 뭐 놀람이나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고, 뭐 그만이 되나 하면 그만이 안 된다라고 하는 반어잖아요. 뭐 이런 걸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또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투리라고 하면 뭐 가가 가가가 이것만 아시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다른 용례나 재밌는 표현들을 좀 찾아서 소개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문학 속에 사투리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료를 열심히 찾아서 저도 공부를 하고 학술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사투리가 표현이 안 됐을 때 어떤 오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보여드리면 네, 그 또 오류를 찾고 고쳐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투리라는 종목을 굉장히 잘 자부심 있게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배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그 체계나 뭐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제 학자분들처럼 이렇게 작업을 한 게 아니었어 가지고, 하지만 그 작가분, 그 연구자 그리고 또 학자분들 그리고 국어학자분들이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신 통사나 그리고 또 이런 학술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어떻게 보면 창작을 할 수 있는 계기나 이런 영감을 주는 좀 좋은 책들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 막 좀 옛날 고서도 많이 뒤지고요. 그리고 뭐 그 향토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정말 그 지역 군사, 옛날 군사나 시사 뭐 이런 것도 좀 놓치지 않고 좀 꼼꼼하게 보는데, 거기서 또 재밌는 일들이나 사건 사고나 뭐 또 영감을 많이 찾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것 하나 지역 소재나 지역 이야기를 뭐 버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투리로 전달할 수 있는 사투리를 소재로 전달할 수 있고 다양하게 창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네, 작업도 하고 네, 찾아보고 늘 좀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향토사 책을 보고 많은 이제 뭐 이렇게 느낌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전번에 인터뷰를 할 때 그 향토사의 그 내용들,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네, 그 마음 아픈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인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런 걸 좀 얘기를.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포항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양념 맨 끝에 경북 영일군 흥해은민입니다 이렇게라고 했거든요. 정말 그 영일 군사가 1990년도에 쓰여져 있던 그 향토사학 역사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언어 파트에 이 사투리 문장이 이제 구술 체록이 되어 있는 게 그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구술 체록자의 어떤 연세나 이름도 명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건너 동네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어떤 그 일상적인 그런 대화나 문장이 지금 그 역사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처음엔 따라 읽으면서 이게 저는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한 문장이. 그래서 뭐 고단하게 이제 일하는 그런 문장이나 한탄 그리고 뭐 감회나 뭐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그런 문장들을 읽으면 바로 이제 저는 지역 사람이니까 이게 그 글자가 그냥 이렇게 귀에 팍팍팍 그냥 꽂힌 들리는 거죠. 그 역사서를 읽으면. 그래서 그때 차라리 듣지 말 걸, 차라리 읽지 말 걸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글로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안전한 어떤 문화 체험 같아요. 여기에 이 글로 읽으면 이 주인공이 튀어나와서 저를 막 해하거나
막 쫓아와서 막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캐릭터라도. 그런데 이제 뭐 정말 구슬체로 그 소리로 해서 이제 녹음되어 있는 민요나 그 노동요 이런 가락들을 이런 거를 저도 이렇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 그 한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그 마음 심자에 뭐죠? 뿌리 금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 한이라고 하는 이 한국인의 그 정서가 그냥 바로 즉각 들리고 바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투리가 웃기고 재밌고 어떤 언어 놀이로서 이렇게 즐길 수도 있고 희화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속에 이제 애환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나 일상이 녹아있는 그런 표현들이 표출됐을 때 또 다른 어떤 감동이나 그리고 그런 정서를 좀 느낄 수 있어서 한편으로 이게 그 슬픔이라는 이런 감정을 저도 그게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공감이 되잖아요. 공감이 되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 좀 슬픔도 밀려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투리가 이거 언어 이게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판이 있죠. 네네. 네. 그거 좀 이게 전라도 판도 그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네. 오디오북으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즐기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모바일 상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뭐 아까 뭐 교보 알라딘 S24 요즘 또 뭐 밀리의 서재나 그리고 오디오 클립이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오디오북 서비스를 통해서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에린 왕자는 좀 무모했지만 성우를 쓰지 않고 제가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직접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 PD분이랑 정말 엄청 웃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많이 고생을 시켜드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 질문은 여기서 그만두고요. 플로어에서 계신 분 중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좀. 네네. 그런데 이 책자가 예린 왕자는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당원을 제기하는 말씀이 그 기록에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딴 책에는 경상도 캐릭터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예를 들어 경상도라 그래도 의성 말이 있고 안동 말이 있고 각마다 말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경상도라 하는 그 초점은 어디에 뒀으면 다른 지방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두고 했는지 그것이 몹시 궁금하네요.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지금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경상북도로 하려고 저도 했었는데 이걸 다 뭉뚱그렸던 이유는 사실 경상북도만 해도 등어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안동이나 이쪽도 저기 또 가면 껴를 쓰시고 저 경주나 또 포항 이쪽으로 가면 뭐 햇닌겨, 그랬닌겨 이렇게 하면서 이 또 뒤에 있는 그 어미 표현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등어선을 따라서 6개나 됩니다. 6개. 그 경상북도 안에서만 해도 그 표기나 표현이 6개가 돼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방언할 때 그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 분류책에서 선 분명하게 긋고 분류책에 정확하게 해서 정의 내리고 구별을 짓고 이렇게 특징 표기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학자시고 국어학자시다. 근데 저는 그 선을 막 넘나들고 막 제 마음대로 해서 즐거움을 드리고 여기서 새로운 어떤 방언의 가치나 사투리의 재미나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작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까 조율하는데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 포인트거든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도 저는 이렇게 독자들의 반응을 막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창원말 아닌데 이거 대구말이네. 뭐
다 거의 그러시고 이거 부산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요런 표현은 또 경남에서도 쓰는데 아마 와글와글 엄청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표기 보시면서 이거 꼭 요거는 요렇게 또 고쳐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시거나 이제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이나 그런 반응이 꼭 있을 거다라고 저도 미리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독자분들이 있어서 또 제 마음을 또 알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보면 계속 고치고 싶거든요. 아직도 다시 펼쳐보면 또 이 표현은 더 맛깔스럽게 이렇게 바꾸면 더 맛깔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계속 보면서 생각나고 고치고 싶고 또 뭐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고 전라도 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처럼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여기저기 막 모아서 이렇게 전라도 말고.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전에 정말 전공한 그 심재용 역자분은 정말 그 임실 쪽 그 전라북도라고 해서 정말 그 언어권을 분명하게 지금 앞에 사실 이거 작업을 할 때 작가의 말을 제일 마지막에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에세이처럼 그냥 제 얘기하듯이 이렇게 요 작가의 말을 마지막에 친구들 자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레옹 베르트 자퇴라고 그 서문에 있는 것처럼 편지 쓰듯이 썼다면 여기는 정말 언어학자답게 이 언어는 어느 지역 어느 방언 그리고 이 뭐 모음의 특징 그런 게 지금 작가의 말에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방향이나 네네 방향이나 그런 지금 그 정제되어 있는 표기 방식이나 이런 게 또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참여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느낌이 조금 다르실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 전라북도 그 에린 왕자죠. 에린 왕자에는 장음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장음 표시 이게 콜론으로 들어가서 긴 소리, 짧은 소리 이런 표현도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 약간 경상도는 됐나 이렇게 좀 강한 어떤 악센트나 억양이 이제 강조되어 있는 이렇게 좀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조금 더 좀 높다면 그 전라도 그 책을 읽어보면 약간 물 흐르듯이 뭐 이런 느낌의 그런 리듬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